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9일 장 마감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상당히 긍정적으로 머리가 삐쭉 이렇게 올라왔죠. 예상했다시피 일단은 박스권 상단 우리가 예상한 3250포인트 상단을 찍고 계속해서 강세 유지가 일어났고, 어저께 제가 추가적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 이제 한 3시 정도의 이 녹화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어저께 장 막판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쭉 끌어올린 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게 연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3250포인트를 상단, 그 다음에 하단을 3150포인트, 여기까지 맞아 떨어졌죠. 근데 계속해서 변수가 있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어온다면 9월달 안에 3300포인트 뚫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는 뭐 9월달 딱 여기 9월 1일, 그 다음에 8월 20, 여기 며칠이죠? 8월 29일 이때만 해도 시장 9월달에 조금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받쳐주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 진행한다면 저는 9월달 내에 이 3300포인트, 3313포인트, 16포인트 요거를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긴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일단은 3316포인트를 찍고 나서 거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찍고 나서 떨어지는 건 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CPI 발표가 새벽에 있고, 그게 또 지나게 되면 FOMC가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거의 한 90%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면 추석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찍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뭐 우리 시장에 어떠한 큰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강세가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로 여러분들 힌트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오늘 시장이 강세인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공장의 장비,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이슈가 뭐 1년에 한 번씩 갱신 단위로 바꾸겠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파크 시스템스 이런 식으로 괜찮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요, 뭐 뉴스를 따라간다라기보단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주식시장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주식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예민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귀 기울 필요가 있다. 멘토님, 그럼 오늘 증권주가 이렇게 갔잖아요. 미래에셋증권, 뭐 키움증권, 금융지주, SK스퀘어, 뭐 삼성생명, NH투자증권, SK 말씀드렸던 거, 삼성증권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증권주를 따라가긴 좀 애매하죠. 증권주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확정한다라는 게 거의 뭐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주사와 증권주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참 따라붙기가 어렵죠. 다시 눌러줬을 때 붙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쭉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눌렀다가 이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17,000원을 깨진 않죠. 이런 차트들은 거의 눌림목을 줬다가, 이 기간을 제가 잘 모를 뿐 눌림목을 줬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게 바로 조금 길게 보면 눌러주는 N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쭉 올라가니까 눌러주는 N자 패턴인데, 이런 패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딱 보시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이거는 일단 대주주 양도세는 세법 개정안이고, 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일처리가 빠른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확약을 짓지 못한다는 거에 저는 좀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매력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제가 직접 투자로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이거 말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다른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벌써 4만까지 나오게 있어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자사주 의무 소각. 이거 한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보자고 했었죠. SK, 그 다음에 뭐죠? 롯데 지주. 오늘 코스피 200에서 상위 30위 안에 드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빼놓지 않고 레벨업만 잘 이렇게 듣고 혼자 스터디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롯데지주는 뭐 오늘 2.7%밖에 안 올랐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고점 트라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상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을 비교를 하자면 세법보다는 상법 쪽이 빠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오늘 증권주가 더 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내려면 정부 정책이 답안지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SK와 롯데지주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계약 건수가 아니라, 예전에는 LH에서 계약 건수로 막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다 계약이 이제 빠그러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착공 건수로 가겠다. 착공 건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을 짓는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것들이 갔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갔어요. 한일시멘트. 평소에 관심도 없던 한일시멘트. 자, 보이십니까? 이 우상향. 정부 정책 수혜주죠. 중소형 건설사가 짓던, 대형 건설사가 짓던 시멘트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건설사 뭐가 있나요?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아마 저번 주에 제가 요 자리에서 컨택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삼성물산을 제가 건설 쪽으로 보지 않았고, 원전에서 현대건설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 SMR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SMR도 갖고 있고, 현재 정부 정책, 97 부동산 정책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얘도 전고점 위치까지 왔죠. 잘만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좀 괜찮은 트레이딩이 좀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건설주 중에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밑에서 좀 놀다가 스물스물 이제 보여주는 애들, DLENC, 대림건설이죠. 물론 이제 DLENC가 석유화학 쪽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설사 가는 거에 비해서 좀 느리죠. 근데 이 자리 한 41,0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또 버텨준다면 아마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대장주는 일단은 부동산 대책이랑 SMR 원전 쪽에 합치면 삼성물산이 조금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아마 눈여겨 들으시면 좀 돈이 되는 정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8월달보다는 좀 낫거든요. 시장이 8월달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9월달은 좀 쉽습니다. 8월달보다. 왜냐? 자, 8월달 월봉으로 볼게요. 8월달은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9월달은 물론 9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 영업일수 한 7일 지났죠. 7일밖에 안 지났지만 양봉 좀 매매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음봉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매하기 쉽지 않아요. 트렌드 찾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조금 발맞춰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면, 답안지를 보여주는 그 정책 중에서 대장주를 잘 이렇게 쏙쏙 뽑아 드신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백화점 3인방, 롯데쇼핑, 이런 애들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차 그 소비 쿠폰이라고 하죠. 2차 소비 쿠폰이 진행이 되면 물론 백화점에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화점에 지금 일단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명품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쇼핑, 신세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셋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셋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현대백화점이 저항선을 뚫고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가는 차트로 바뀌어 있다. 가장 빠를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엔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을 편 것도 정부기 때문에 9월 말부터 시작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니까 아마도 그게 본격화가 된다면 유통주들 중에서 백화점 종목들도 또 날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백화점주들이 요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눌려 있었죠. 보시면 내내 이렇게 눌려져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반짝 반등하는 거거든요. 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요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눌러 있다가 잠깐 반등하는 거고, 롯데쇼핑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안 좋아요. 왜냐면 떨어지는 각도가 급하면 올라가는 각도도 심한데,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는 각도도 완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 개를 꼭 비교하자면 롯데쇼핑이 가장 기술적으로는 좀 매력이 없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꼭 뭐 성공을 하자 뭐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의 건설주, 그 다음에 중국인 무비자, 그 다음에 소비 쿠폰에 따른 이런 유통주들, 특히나 백화점주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K랑 롯데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슈를 가진 SK와 롯데지주가 무조건 대장주다, 이렇게까지 지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시장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정부 정책까지 정말 확실시 된다면 3,300을 한번 찍고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찍고 내려오는 게 뭐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단 3,300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